재수를 했는데 재종반에 갔더니 수업이 예전에 수업하고 똑같고 인강하고 똑같길래 자기는 지하로 내려와서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했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아이들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발견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찾았대요. 저번에 학습 스타일이나 4가지 성향별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방법을 알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선생님이나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성향이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일 때 부모님들은 사실 자기가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내가 좋은 성과를 내서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를 누리신다면 부모님들이 공부했던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님의 기준으로는 많이 못 미치고 아이들이 공부를 좀 답답해 하신다는 거.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아이의 갈등이 그 지점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서야 되는지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면 감각순차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답이 있어야 되고 아주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 요 유형이 겉으로 보면 공부를 참 잘하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성인분들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감각순차면 아이가 직관총차면 완전히 이게 큰 갈등,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3년 넘게 운영을 좀 해보니 실제로 찾아오는 구조가 이 조합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라 그러시냐,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이쪽으로 정답이라고 이쪽으로 쏠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부모님이, 이쪽 부모님은 이렇게 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그 방향으로 공부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답답하시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성향의 공부법이 정답이고 우리 아이가 가진 성향은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학생이 자기 스스로의 성향에 맞게 성장해 가면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는 스타일, 내가 모르는 것만 정리를 해가지고 오답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스타일, 스토리텔링으로 전체 밑그림이 보이긴 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끼리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하나를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뭐 하나를 공부할 때 꾸준하게 깊게 공부해서 완벽하게 내가 됐다라고 하는 느낌의 그런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현실에서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 부딪히는 갈등의 지점에서 부모님이 아이가 공부가 못하는 것처럼 아이가 전혀 공부에 관련된 소질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는 무작정 학원으로 보내고, 학원에서는 당연히 한 반에 100명 이상 만약에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아이에게 맞춤식이 아니죠. 아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은 여실히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공부하는 거를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총괄 정리하는 거는 나랑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다르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이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방법을 고도화시키고 강점이 되는 공부법을 세팅시켰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나는 나한테는 맞지만 얘한테는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도와주는 게 그게 오히려 저희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아이를 직접 가르친다면 부모님의 스타일대로 가르칠 것 같긴 한데 스타일로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스타일이 생기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부모님도 분명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사회생활을 하셨을 때 부모님의 스타일대로 자기가 그걸 꾸준히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 또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분명히 부모님도 그 성장 과정에서 나랑 이건 안 맞아 해가지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자기가 취할 거는 취하셔가지고 부모님도 자신의 방법으로 고도화했다라는 거죠. 아이의 성향보다는 빨리빨리 좀 해봐. 내가 알려준 대로 해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방법,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적용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자꾸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원래는 공부가 고도화가 되려면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수도 하고 실패
연습해도 하고 그러면 또 같이 고쳐보면서 다시 또 시험 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시험 있나요? 없죠. 중학교 1학년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내신 이제 시작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스코어 그 점수 나오는 걸로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자사고니 특목고니 급해진 거죠. 시행착오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한 번의 실수는 그 기록이 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공부시키려고 선행을 시키는 거고 선행을 시킨다라는 거는 진도 개념이고 양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아이의 본질적인 개념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사고 구조와 인지 구조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 공부법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공부법인데 한국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순차적인 거냐 여기 총체적인 거냐가 말씀을 드리면 순차적인 거는 귀납적 사고고 총체적인 건 연역적 사고예요. 귀납적인 뭐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버텀업 방식이에요. 여기 있는 총체라고 하는 건 탑다운, 연역적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하향식 사고 구조로 해가지고 그걸 디테일하게 구조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순차적 사고가 많다니까요. 하나하나 이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서 그게 이제 일반화되는 거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구조적인 내용의 전달과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기가 깨닫는 그 지점이 서로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알게 되는 내용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인지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20년밖에 안 된 이유는 뇌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게 아주 본론화된 거거든요. 아이가 이거를 배웠을 때 느끼는 순간이 어떤 느낌인가? 또는 얘가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어떻게 얘가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완전하게 깨달았는지 그 지점에서 그걸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가 그거를 깨달은 내용, 이해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 다양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그리고 특히 모르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얘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개념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자기 걸로 만드는지 그런 거에 의미를 두시고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점수 결과 넌 이번에 왜 떨어졌니? 표면적이고 결과적인 거에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 공부법을 찾지 못하고 주도적인 학습보다는 자꾸 문제풀이 공부법으로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변형이 되면 또 실패하고 또 다르게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는 그런 부분인 거죠.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학습 스타일이 혹시 뭐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지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같이 협업에 따라서 충분히 바뀌는 것도 많이 봤고요. 제일 많이 바뀌는 거는 시각형이 언어형으로 바뀌는 거.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주로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로 많이 인식을 하던 게 텍스트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순차형이 나무를 많이 보고 여기 총체가 이제 숲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메인 그런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오늘 이 수업을 왜 하지? 우리의 목표는 뭐지? 자꾸 그런 지향점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사고가 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느 성향은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 학생에 있는 그 성향이 좋게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자신감, 자존감을 갖게 해줘서 그거대로 고도화시키면 학생은 또 알아서 자기가 느끼기에 좋은 점들을 또 추합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좋은 대학을 다 다니는 멘토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멘토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공부법에 대해서 누군가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원을 많이 다니다가 절대 점수 안 오르고 자기는 가외며 학원 정말 많이 다녔는데 하나도 효과를 못 보다가 재수를 했는데 재종반에 갔더니 수업이 예전에 수업하고 똑같고 인강하고 똑같길래 자기는 지하로 내려와서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했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아이들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공부법을 그때 발견했대요.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도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것도 반복 학습도 어떻게 하는지를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실제로 학원 다니면서 가외를 많이 받았을 때는 자기 중심 공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의 얘기 또는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 방법을 따라 했는데 전혀 자기한테는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 나 혼자 공부를 하면서 주도적인 학습을 그때 시행착오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점수가 안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자신감도 많이 없었는데 한 달 몰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린아이들일수록 중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은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망가뜨리면서 만약에 누군가 공부법을 따라하라고 그러면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면 아이가 느끼고 자기가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은 일단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 방법에 서로 토론해 가면, 서로 호환해 가면서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방법. 그러다가 아이가 자기가 좀 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방향도 선회하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 붙이고 자기중심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저절로 학원을 더 보내달라, 좋은 강의를 듣게 해달라,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오히려 아이가 요청을 한다니까요. 그러게 되면 그 속도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쭉쭉 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의 공부에 대한 성향을 인정해 주시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